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샤 어반입니다. 오늘 뭔가 조금 스펙타클한 일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근대위랑 구제혁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보니까 그 이근대위가 구제혁 패대 팍 이렇게 그래서 와 진짜 그 양반도 진짜 노빠꾸다 보면 그지. 근데 한편으로는 구제혁을 내가 이렇게 봤거든. 봤는데 여러분이 그냥 말하고 싶은 건 구제혁 같은 사람은 절대로 적으로 두면 안 돼. 그 사람은 보면 진짜 잘 갈구잖아. 그지? 딜을 준내 잘 박아. 똑같은 얘기를 해도 구제혁이 얘기하면 한 5배 더 열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이 적으로 만들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일단은 나도 별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단 피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주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이거지. 아바니 형,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보다 많대요. 요거 지금 남취호추 막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바로 덥석 물어서 누구도 빠르게 넘어가는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뭐 이게 되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다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0대 초반 신부가 이제는 20대 초반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결혼 나이가 늦어져서 결혼을 늦게 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통계청을 따지면 통계청의 정보에 따지면 지난해 40대 초반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949건이 나왔는데 20대 초반보다 많았다는 거지. 20대 초반 여성은 1113건이 나왔거든. 그래서 현재는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보다 2년 연속 높게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25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일단 전체 혼인 건수는 51% 완전히 타노스 딱 당했고,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93% 줄어들었고 반대로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메이징한 결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다들 그래, 여자들이 좌표 찍고 와서 되게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엄빠 같은 애들이나 20초에 결혼하지 이런 거 있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통령도 50대에 결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 할 말은 없다 그치. 서결이 형 50대에 결혼했잖아 그치. 그러고 보면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뭐 이런 게 여초에 돌아다니면서 여초와 남초가 약간 좀 첨예한 반응이 있었는데, 여초에서는 전부 다 당연하지 20대 초에 누가 아줌마가 되냐 어쩌라고 당연하지 전부 다 이제 당연한 거다. 이제 40대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승전보를 울릴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었을까? 그지? 아무래도 결혼 나이도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못할까봐 좀 두려움이 있는 찰나에 야, 요즘은 20대 초반보다 40대 와인녀가 훨씬 더 결혼을 많이 한다. 이게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자기 주변에는 늙어서도 이제 결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걸 보는 남초의 반응도 약간 좀 남초는 좀 놀라는 반응이었어. 그래서 와인론이 진짜였네. 40대 와인론 진짜여서 약간 이런 반응이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김수현 기자님은 누나와 결혼 40대 초반 신부가 20대보다 많다. 항상 이게 누나라는 거 그지? 왜?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손에 칼 맞을 수도 있어 요새는 그치?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단어 하나 굉장히 조심하는 건데, 이 기사를 본 남초의 반응은 야 어떻게 40대랑 결혼을 하냐 이런 반응이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솔직히 30대 한국 여자보다도 20대 여자 베트남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약간 어리둥절하는 그런 DC에서는. 한편으로는 주겔이 옳았다. 와인이 진리다. 그래 40대 결혼 많이 해라. 그래서 아이고 장모님 드립도 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굉장히 첨예하게 갈림 반응이 나왔거든. 남자 쪽에서는 약간 언빌리버블하다라는 반응이었고, 여자 쪽은 이제 야 역시 와인로는 진리여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우선은 일단 숫자를 하나 보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떻게 40대 초반 여자가 20대보다 많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설명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통계라는 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희한한 결과가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은희 누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라고, 암 걸리면 여자는 혼자서 간병해야 된다고 막 이혼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이것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 와이프들이 다 간병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자는 자기가 셀프를 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것도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래. 숫자로 봤을 때는 야 와이프들은 간병을 잘 해주는데 남편은 간병을 안 해주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암보험에는 진단금이라는 게 걸려 있거든. 여러분들이 암 수술을 하고 이 비용들은 전부 다 실비보험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진단금이 왜 걸려 있냐면 상실 소득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을 걸리면 이 사람이 돈을 못 벌잖아.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실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 진단금이 있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남자가 보통 일을 해. 그리고 이 통계가 옛날 통계일 거 아니야. 그럼 옛날 사람들은 맞벌이 오지게 안 하잖아. 그럼 남자가 일을 해야 되니까 통계적으로 남자가 누우면 와이프가 간병을 해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와이프가 누우면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치료비 누가 되냐고. 그러니까 통계도 숫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살펴보면 우선은 내가 보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FA 시장이 엄청 늘어났다. FA 시장이 엄청 풀렸단 말이야. 이게 엄청 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이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젊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늙은 여자들이 결혼을 많이 한다 1차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데 근데 이 이면에는 F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도 있거든. 이 FA 시장이란 게 뭐냐, 이혼이란 말이야. 이러나 저러나 한국은 이혼율이 되게 높아. OECD 중에서 아시아 부동의 넘버1이고 그지? 그리고 뭐 이제 진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랑 비교해도 충분히 잘 칠 정도로 한국은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단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면 재혼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걸 보자마자 맨 처음에 혼인 건수만 봤어. 혼인 건수만 봤는데 근데 혼인 건수도 봐도 좀 심각하더라고. 20대에서 24세, 20세에서 24세 여자 혼인 건수는 5년 만에 완전히 타노스가 났어. 2017년에 2만 건수였는데 2022년에 1만으로 완전 타노스 당했어. 2017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타노스 났는데 반대로 40세에서 44세 결혼은 그냥 계속 횡보하는 느낌으로 1만 2천 건에서 뭐 10,000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일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FA 시장이 많이 커진 거거든. 여자들이 이혼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해에 결혼이 역대 최소였잖아. 최소가 19만 건이었는데 이혼은 25년 만에 최소로 한 게 9만 건이거든. 매년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해. 결혼도 2번 하고 3번 한 사람도 있고 내 친구 황과장도 2번 했잖아. 근데 내가 황과장한테 물어봤거든. 야 결혼 2번 하니까 좋냐? 이렇게 말하니까 야,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뭐 결혼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FA 시장을 통해가지고 재혼을 하는 건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40대 여자 건수 중에서 몇 명이 초혼이고 몇 명이 재혼인지 궁금해서 내가 이걸 찾아봤거든. 통계청에 있을까 찾아봤는데, 그것까진 나와오지 않았어.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 19만 건 결혼 건수 중에서 초혼과 재혼만 나눠져 있지 연령별 초혼 재혼은 나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재혼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남자는 재혼 비율이 16.3%였는데 여자는 재혼이 18.3%. 2022년에 한해가지고 요렇게 나온 거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재혼 비율도 요렇게 나왔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40대 여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그 가장 보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100이 있으면 우리가 그 표준 편차를 보더라도 정규분포가 요 안에 들어있으면 요 안에 가운데에 있는 70, 80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가장 보통의 사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세에서 24세가 2022년에 결혼한 구성비는 5.3%고 40세에서 44세는 5.7%란 말이야. 이 5%대의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내가 보기엔 일단 가장 큰 게 아니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왜 근데 5%를 얘기를 왜 하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런 뭔가 나이가 든 여자들의 재혼은 늘어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래도 40대 여자랑 결혼할 거면 베트남 여자가 훨씬 이득이지 않냐? 당연히 이득이지. 당연히 이득인데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뭐 초혼도 있고 재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재혼 시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런 재혼 연령들도 이제 점점 늦어지잖아. 심지어는 황혼 결혼도 엄청 많아지고 있다면 황혼 재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점점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은 당장 20세에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 그러면 다시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왜 증가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도 시작되는 이제 와인녀들의 와인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출산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시나리오가 대충 눈에 그려지긴 하는데, 여튼 뭐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주요 골자는 뭐냐면 일단은 40대가 늘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재혼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높은 이혼율도 한몫하고 있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전체 결혼 건수에서 봤을 땐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얘기할 만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오늘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